이 10세님의 뒷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10세님이라뇨. 20세님. 그렇죠. 발음들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니 서울에서는 20세님 이렇게 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20세는 저기 전라도 사투리예요. 아 그런가? 우리가 20살 할 때 20세가 20세 하지 20세 이러고 아니 이게 사투리 이름이잖아. 이름이니까 20세님이지. 우리나라는 법상 이제 성인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자일 때만 양육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보통 고3 때까지 주잖아요. 그런데 만 19세. 예, 근데 결국은 가장 많이 돈이 필요한 시기는 대학 등록금 이런 건데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법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양육비는 엄마가 미성년자를 위해서 이제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성년이 되면 이제 본인이 주체가 되는 거여서 본인이 스스로 부양할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한다면, 부양 의무가 어떨 때 발생하냐면은 내가 혼자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대학 4년 정도는 사실 자력으로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하면서 부모한테 청구하면 되겠네. 등록금과 그 기본적인 하숙비 정도, 생활비 정도의 금액 정도는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대학생이 청구하면 아마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혼 사건 하면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 미성년자일 땐 양육비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 학비, 그다음에 결혼 비용 정도는 그치. 서로 반반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조정 문구에 넣는 거죠. 그러면 대학 학비까지는 받을 수 있다가 맞아요? 청구를 원칙은 하면 안 되죠. 가능하게 가능할 생각이 수 있다는 돼요. 거죠. 네. 우리가 말하는 양육비는 아닌 거예요. 아니죠. 부양 왜냐면 지금 부양료죠, 대학생들 론으로 부양료.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갚아요. 그런 애들 대부분이라서. 근데 그건 이제 부모가 능력이 안 될 때 학자금 그러는 거고 대출이잖아요. 부모가 능력이 되면 우리나라는 다 부모가 학비를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 자력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는 부모가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금액은 만약에 부양료로 청구를 했을 경우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감치 명령하고 막 하고 이것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걸리는 시간 안에 뭐 신경 쓰거나 혹은 다른 일 때문에 일을 못하게 돼서 진짜 비용이 없어가지고 막 전권근거하는 분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혜택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제도나?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제도가 있어요. 한부모 가족한테 지원하는 그 기초생활 수급 같이 한부모 가족한테 지원하는 것이 하나 있고,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9개월 동안 또 매우 비용을 20만 원 국가가 정도 먼저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근데 조건이 중위소득 52% 이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위소득 52% 이하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50만 원 이하 정도 소득 수준이 될 때야 최저임금이 한 180만 원 되잖아요. 80. 이번에 기준이 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이제 매년 내 기준이 기준이 바뀌어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지원받는 대상이 되기가 쉽지가 않고 경제 활동을 하는 가정에서는, 그리고 된다고 해도 금액이 이행관리원에서 지금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 양육비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9개월이면 180만 원 수준이니까.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국가가 먼저 이렇게 대지급을 해주고 대신 네.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국가가 환수하는 거 이런 절차를 가야 되지 않나. 강진아 변호사님한테 한번 네. 여쭤봤는데 강 변호사님이 자기를 한번 초대해달래 우리 법연밥에. 그래서 미국의 양육 제도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이 대지급 제도뿐만 아니라 뭐 형사처벌도 운전면허도 막 정지시키고 이런 제도가 있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은 외국으로 갈 게 100% 분명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가버리면 그 다음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없어. 대상이 없어. 미국까지 가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참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럴 때 미리 재산을 좀 압류해 놓는 방법, 그 다음에 출국을 못하게 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담보 제공을 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그런 거 생각해요. 사실 지금 가사소송법상 담보 제공 명령이 있잖아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 상대방으로부터 그러니까. 담보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는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거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지? 궁금하더라고. 나도 근데 그 제도는 법원에서 아는데.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담보 제공 명령을 명령-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있는데 근데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해외로 가버린 분들. 그러니까 법 조문에는 이행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만 담보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런 데는 현실적으로는 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담보 제공을 안 해주게 판례가 만들어져 있어. 판례 이런 거 하나 진짜 만들어져 바꿔야 아니 됩니다. 근데 진짜 급여 소득자는 상관없는데 급여는 없는 없는데 사람. 재산만 있는 사람들은 담보 제공 안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갖고 날라버릴 수가 있겠네. 팔고.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아예 해외로 못 가게 출국 정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나 봐요. 그걸 또 해외 여행을 다닌 거를 자기 카톡 대문 사진 같은데 올려가지고 염장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슨 명품 차고 해외여행 다녀온 해변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그거를 보는 양육하는 엄마 아빠들이 상대방이 가난하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여행 다니고 이런 거를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놓고는 법원에는 올 때는 막 옷 이상한 거 입고 오고 막 페이지 다리 절고 찢는다고. 페이지 찢는다 그러고 막 얼굴 시꺼멓게 해서 나오고 막 어떤 사람은 휠체어 타고 나오고 막. 참 진짜. 연기파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네. 김치찌개를 네. 아니 먹으면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이게 법이 다 절차가 있는데 이거 당사자한테 하라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이거 맞아요. 어떻게 도움받으려면 아까 양육비 이행관련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중위소득 뭐 52% 이게 돼야 되는데 그 긴급 지원이고 사실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 다 해줘요?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기관이 서울에만 있고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도움 받기가 쉽지 않죠. 찾아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인 그 양육비 이행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양육비 소송은 그렇게 어려운 소송은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재산관계를 소득 정도 밝히고 하면은 내가 양육비를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이게 변호사를 사실 선임하기에는 그렇게 좀 애매한 내용의 사안이라서 사실 본인이 관심만 가지면 직접 하실 수가 있어서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도와드리고 있지. 그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하기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러실 것 같아. 사실은 자기 PR 시대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승인 도장이 꽉 찍혀 가잖아 서면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법정에 안 가도 당사자들은 우리 승인 변호사들이 그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들이 되게 진짜 잘 나고 있어요. 맞아요. 아마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변호사가 안 나가는데 왜 변호사 사무실을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그렇게 도움을 좀 요청하시면 우리 또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소가 따로 있나요? 저기 여기 이렇게 네. 네, 띄워주세요. 그 또 하나 저희 좀 광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네, 쑥스러우시다더니 저는- 광고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유튜브가 잘 되면 여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저희가 칸나기금을 같이 이렇게 마련해서 양육비 못 받는 분들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구독자 수를 좀 늘려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가지고 진짜 광고 수익이 생기고 하면은 그 돈을 그대로 우리가 칸나기금으로 해서 양육비 못 받는 분들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칸나기금 설명은 여기 위에 또 나가고 있으니까 네 한번 네. 봐주시고요. 주위에 혹시 그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칸나기금 한번 공모해봐라 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정말 우리가 김치찌개를 매일 먹다시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 키우는 데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용이 매우 절실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김치찌개 김치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네. 너무 진짜 딱 맞는 맞아요. 얘기한 것 네, 같고요. 우리 인영 변호사가 요새 정말 하루에 막 일희일비 막 슬퍼하고 그러다 또 되면 막 너무 기뻐하고 양육비 못 받는 분들하고 그래서 요즘 동고동락은 아닌데 거의 매일 하나씩 이제 사건들이 막 있어서 결론 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 네, 좋은 일 그러니까 아니 있으면 기쁘고. 내가 내 자식을 낳았으면 그 아이가
어쨌든 풍족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거 사고 그럴 정도의 돈은 주는 게 내 자식인데 그래서 당연한 오늘 의무이고 그게 기쁨이 아닐까? 이게 양육비를 오늘 한번 해보니까 이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두세 번 더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약속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저희 댓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양육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실제 내 사례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도 남겨도 좋고요. 네. 우리 승인 양육비 이행 지원 센터에다가 유튜브 보고 글 남기셨어요 하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좋다, 좋다. 네. 네. 그리고 와인하고 김치찌개 의외로 어울립니다. 그치?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선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지 마셔야 할 거는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해주세요. 네. 건배. 건배. 그럼 건배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1,500명을 아니 양육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할게요. 양육비 못 받는 엄마들을 위해 건배. 받자. 양육비 위하면 안 되지. 받아줘야지. 오케이. 시작. 받자. 양육비. 자, 양육비 하면 받자. 양육비 하면 뭐야 이거? 제가 양육비 할게요. 그래, 그러면. 그래. 건배사야? 양육비 받자. 스스로 쓰러 다 따라 담아